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책이 아니고 영화입니다. 바로 괴물이라는 영화를 어제 봤는데요. 항상 제가 보고 싶은 영화, 관심이 가는 영화는 먼 극장에서 개봉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먼 곳에서 네, 읽고 싶은 책도 도서관에 잘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괴물이란 영화를 보게 됐는데 좀 뒷북일 수 있죠. 이 마이크는 오디오를 위해 착용해 봤습니다. 영상에는 이 마이크 음성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제 오디오 채널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믹싱을 한번 해볼까요? 이 오디오로? 근데 그쵸.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싱크가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 카메라는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되는 카메라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네, 사설이 너무 길었고요. 이 괴물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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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괴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회에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전에 먼저 제 감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초반에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이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부모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아이한테 사과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 선생님들, 저 학교의 태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리고 그 선생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1차적인 분노를 했다가 나중에 선생님의 스토리를 보면서 내가 오해했어. 굉장히 오해를 했는데 굉장히 미안하잖아 하면서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3차로 아이들을 보고서 띠용한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하면서 굉장히 1차, 2차, 3차 타격과 충격을 받게 된 그런 영화였고 느낀 바가 굉장히 많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엔딩에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아이들 중에 주인공 아이들 2명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자신의 아들에게 너의 뇌는 돼지의 뇌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누가 괴물일까라는 그 카드놀이를 하면서 이름 맞추기 놀이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괴물이란 정말 무엇일까? 어른들이 정의한 그 괴물이란 것, 사회가 정의한 그 괴물이란 것, 사회를 벗어난 무언가를 부르는 그 말, 그리고 혹은 우리의 시야가 가둬놓은 그 사회, 우리가 눈으로만 본 그 우리만의 그 시야 안에서 본 그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사람, 괴물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것들은 정말 과연 그런 것일까? 나쁜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괴물이란 무엇인가?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고 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항상 밥 반찬으로 먹지.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 김치를 먹지 않는 한국 사람은 괴물인 것일까? 자,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를 먹어. 햄버거를 자주 먹어. 그런데 햄버거를 먹지 않는 미국 사람은 괴물인 것일까? 자,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어. 탄수화물 먹지 않는 사람은 괴물인 것일까? 과연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괴물인 것일까?
이런 의미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엇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의 내린 사회, 그리고 사회가 정의 내려준 사회가 있잖아요. 내가 정의 내리는 사회와 사회가 정의 내려준 사회가 있는데, 그것이 무조건 옳거나 무조건 맞지는 않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본 그것이 진실일 수는 있으나 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그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은 진짜잖아요. 진실이잖아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이가 학폭을 당한다는 의심을 하는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시각으로 봤을 땐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분노하고 너무 화가 나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야를 항상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항상 제가 책을 읽을 때도 항상 하는 생각인데,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시야를 좀 더 넓혀야겠어.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어.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책을 항상 읽을 때도 그렇고, 미술관에서 그림을 볼 때도 그렇고,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나 의견을 들을 때도 그렇고 항상 그렇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저도 저의 의견이 있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의견이 있긴 하지만 수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어떤 틀 안에 갇힌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의하고 있는 것, 정의 내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재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재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 괴물이라는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이들이 막혀 있었던 그 철로를 아이들이 그 막혀 있었던 그 철로 길을 달려가거든요. 그 철로 길이 열리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세상,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다차원이 존재하여서 다차원이 존재하여서 다른 차원의 세상에도 그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어떤 우정과 자신들이 사랑과 자신들의 어떤 감정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누구의 질타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왜냐면 그 아이들이 그 주인공이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너는 정상이잖아 라는 대사가 있어요. 정상이잖아 라고. 그 친구의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어린아이 친구 그의 아버지가 그 친구를 보고 너의 뇌는 돼지의 뇌야, 괴물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병이 말끔히 나았어서 이제 그 주인공 친구와 만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고, 그때에 그 친구가 괜찮아, 나는 병이 다 나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주인공이 말하거든요. 넌 정상이었잖아, 병이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이제 그 병이 다 나았어 라고 말한 그 친구 집 문이 닫히고 들어간 다음에 그 친구가 문을 다시 열고 나와서 사실 나 거짓말을 했어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습 때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폭력적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것 말고도 그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적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적용한다면 병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은 건 병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막 그 성소수자나 이런 이야기로 이제 갈래를 뻗어서 나아가자면 좀 더 많이 복잡해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야, 많은 말들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오늘 영상에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합시다. 거기까지 가지 않고 굉장히 많은 말을 해야 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일단 거기까진 가지 않고,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친해지고 싶은 마음,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은 나쁘지 않잖아요. 정상인 마음이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초등학생이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틀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게 사회의 틀이 아니라 그 영화에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사회의 틀이 그러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선생님과 그 아이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 한 가지의 시선, 한 가지 방향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를 그 선생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 선생님이 겪은 일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 선생님이 잘못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의 말만 믿고 행동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아이들의 말만 믿고 그 아이들의 말만 믿고서 한 아이가 폭가해자다라고 생각하고 그 틀을 가지고 행동한 것 때문에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시작된 일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는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의 시선, 하나의 시선, 하나의 시야로만 보게 됐을 때에 그 하나의 시야와 한 가지 시선, 그 단편적이고 단면적인 부분만을 우리가 보고 그것만 가지고 행동했을 때에 나오게 되는 극단적인 결과, 극단적인 결말들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항상 단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각도의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고서 계속해서. 왜냐면 그 처음에 분노했었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화가 났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즐겁거나 재밌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즐겁거나 재미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나.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저리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요. 조금 더 말하고 싶지만 더 말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